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연인에게 자기야라고 불렀다가 갑자기 경찰에 끌려가 감옥에 갇힌다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드라마 대사 한 줄 따라했다고 평생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 MZ세대들에게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아주 평범한 이 단어들이 북한에서는 체제를 뒤흔드는 무서운 무기로 간주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북한 MZ세대의 금기된 연애, 용어와 그 속에 숨겨진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빠와 자기야가 범죄가 된 이유. 자, 먼저 상상을 해봅시다. 북한에서는 원래 연인 사이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보통은 동무나 동지라고 부르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름 뒤에 동무를 붙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철수 동무라고 부르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조금 더 진지한 사이라면 동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도 로맨틱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북한 거리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몰래 숨어서 서로를 오빠, 자기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북한 당국은 이 소리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이 단어들은 북한 사전에 없는 바로 남조선 말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부의 시각에서 오빠라는 호칭은 단순히 친근한 부름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날라리 문화가 스며든 증거이자 사회주의 도덕을 파괴하는 괴뢰풍의 침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을 만듭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식 말투를 쓰다가 걸리면 최소 2년에서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사형까지도 가능하죠. 두 번째 이야기, 비유로 보는 말투 검열의 공포.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대박, 쩌럭 같은 신조어를 썼다는 이유로 갑자기 국가 정보요원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부르는 호칭도 검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남조선식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강요받죠. 인플레이션이 물건 가격을 수상하게 올리는 경제 현상이라면 북한의 이 법은 사람의 입술과 혀를 감옥에 가두는 언어 인플레이션과 같습니다.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의 가치가 목숨값과 맞먹게 된 것이죠. 사랑해라는 말 대신 사랑합니다 라고 딱딱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 즉시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는 살벌한 풍경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왜 그들은 목숨 걸고 오빠를 부를까? 그렇다면 북한 MZ세대들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식 말투를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와 동경 때문이죠.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그들에게 신세계였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가 여자에게 다정하게 자기야라고 부르고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오빠라고 부르는 모습은 북한의 딱딱한 병영 문화와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북한 청년들에게 한국 말투는 일종의 힙한 문화이자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소심하지만 확실한 저항의 표현인 셈입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들은 잠시나마 휴전선 너머의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유행하는 팝송 가사를 흥얼거리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그 대가가 감옥행이라는 점이 비극일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괴뢰풍 소탕 작전의 실체. 최근 북한에서는 평양문화보호법까지 제정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길거리에서 청년들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검사해 문자 메시지에 감사, 노노 같은 초성이 있는지 혹은 한국식 이모티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한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자기야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단속반에 걸려 공개 비판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남조선 괴뢰들의 썩어 빠진 말투를 흉내내며 혁명의 순결성을 더럽혔다며 눈물의 반성문을 읽어야 했죠. 연애의 설렘이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 MZ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오빠, 자기야라고 불러야만 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흔해서 소중함을 몰랐던 이 단어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전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네요.
언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여야 하는데 그 도구마저 법으로 금지하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랍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